부국환경론의 주창자이시기도 하고 뭐 소개가 필요 없는 분이죠. 박석순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이 책 가지고 오셨어요. 예. UN 환경계획 글로벌 500 수상자 박창근 특강. 예. 제목은 이건 한번 보시죠. 깜짝 놀랄 제목. 환경보호 대통령 박정희. 이 책 언제 나온 책입니까? 이 책이 2014년도에 나왔습니다. 예, 2014년도에 2014년 같으면 그렇게 과거의 책은 아니고 예, 최근에 비교적 최근의 책인데요. 책이죠. 이게 이제 뭐 제가 조금 이 책을 만들게 되는 예. 하나의 모티베이션이 된 책이에요. 이 왜냐하면은 2012년도에 제가 이제 그때 국민과학원장을 2011년도에 하고 2012년도에 되면서 예. 우리나라에 숨겨진 환경 역사가 있다는 걸 알고 예. 우리나라의 최초의 환경 운동을 시작하셨던 분, 예. 그분에게 이제 그 당시에 60년대, 70년대, 70년대에 우리나라 환경사를 또 다 이제 기록을 꺼내가지고. 맞아. 환경보호 역사죠. 예. 그 환경사를 좀 다 좀 적어내가지고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남겨달라. 라고 했는데 그분이 그 당시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 아니, 우리나라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예. 무슨 뭐, 누굽니까? 그 환경단체 뭐, 예, 누구, 누구 하는 그런 사람들이 80년대 중반에 시작한 게 아니군요. 82년도에 이제 그 당시에 반핵 운동으로 시작됐지요. 지금의 환경 운동이라는 거는. 근데 그 전에 이제 소위 좌파 오리엔트되어 있는 환경 운동이죠. 예. 그때는 80년대 환경 운동은 보니까 반정부 환경운동, 그다음 반공해 운동이 이제 주가 됐죠. 근데 지금 이 저자인 박창근 선생이 예. 여기 제가 잠깐 보니까 72년 3년도에 환경단체를 한국 국내 최초로 설립하셨어요. 예. 73년 같으면 적어도 10년 정도 말하자면 환경운동사가 그렇죠. 끌어올려지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박창근 교수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도 원래 언론인 출신인데. 근데 이 박창근 선생이 만들었던 환경단체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좌경적 환경단체는 아니군요. 아니죠. 소위 부국환경론을 골자로 하는 환경단체입니다. 그 부국 환경이라기보다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 공해가 심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수질오염 문제,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국내에 알리는 환경 교육 위주의 국민 홍보, 국민 계몽 운동을 하신 거죠. 이분은. 아,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분이 지금 환경보호 대통령 박정희 이렇게 썼어요. 예. 우리가 흔히 환경 문제라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그냥 개발 경제, 경제 개발을 하셨던 분이고, 경제 개발이 만들어 놓은 숱한 환경 문제를 그 이후에 뭐 차근차근 보게 되었다. 흔히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군요. 아니죠. 그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옵니다. 1962년도에 우리나라에 이제 산업화를 처음 시작하면서 우리나라는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가야 잘 산다. 그리고 공업국으로 가면은 분명히 공해가 생길 거니까 이것을 사전에 대책을 세우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공해 방지법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1963년도에 생겼습니다. 굉장히 일찍 생겼군요. 그런데 일본은 말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산업화를 빨리 했으면서도 공해 대책 기본법인가 뭐 일본도 법이 생겼는데 그거는 우리보다 4년 늦게 생겼죠. 아, 그런가요? 그래서 굉장히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이 환경을 동시에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의 직접적인 기억으로는
박정희 대통령 때 산에 나무는 무척이나 심었지. 예, 예. 실제로 우리가 나무를 들고 물통을 예, 들고 예. 산에 올라가서 예. 나무를 예. 심었으니까. 예. 그런데 그리고, 단순히 이 조림, 식목 예. 외에 기본적으로 환경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있었던 있었죠. 거군요. 자연보존협회도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자연보호 운동을 직접 나서가지고 그걸 하고 그 산에마다 자연보호라고 예, 예. 크게 쓰고 그랬었죠. 그리고 새마을 운동도 일종의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새마을 운동이 아마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 운동이 아니었느냐. 그런 그렇군요.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가 이야기를 이 얘기는 한번 정리를 해서 예, 예. 다음에 예. 좀 자세히 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하수도법은 뭐 어떻게 만들어졌고 환경보전법, 공해방지법 예. 이런 개념들이 쭉 있군요. 예. 환경보호 대통령 박정희입니다. 의외로 우리가 모르던 얘기, 흔히 좀 가려져 있던 얘기인데 예. 그렇군요. 나무를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얼싸안고 예. 있는 장면인데 그러고 보니까 느낌이 오는군요. 예. 이 얘기는 다음에 좀 다음에 자세히 하겠습니다. 한번. 예. 오늘 4대강 적폐 세력이 누구냐? 그런데 어떻든 우리가 예. 그동안에 뭐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쭉 이제 설명해 주셨고 4대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가 뭐 녹조의 진실 뭐 이런 건가요? 그것이 녹조 그게 궁금하다 이런 동영상도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리고 했는데 그게 뭐 잘못된 것이라면서요? 예, 그걸 한번 잠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번 봅시다. 보면은 환경부에서 유튜브 동영상 녹조 그것이 궁금하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어요. 여기 보면은 녹조의 원인이 뭐냐, 뭐 영양물질, 그 다음에 수온 상승, 일사량 증가 이렇게 돼 있죠. 그 실제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기에는 세 가지인데 저 세 가지는 있는데 여기는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정체된 물에 대한. 그 정체된 물이 마치 이제 4대강 보로 인해 가지고 녹조가 생겼다 이런 현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체된 물은 왜 이게 녹조에 문제를 주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 원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우리가 녹조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정체된 물에 녹조 잘 생긴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있는데 왜 정체된 물에서 녹조가 잘 생기느냐? 우리가 그걸 볼 필요가 있다고. 여기 물의 아니 근데 저게 지금 우리가 저 얘기를 들으면 일반적으로 물이 고이면 썩는다. 말하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고인 물은 썩는다. 뒤에 제가 잠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 거기에 대한 대꾸할 가치도 없을 만큼 유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고인 물이 썩으면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저수지나 호수물은 다 썩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거기다가 보십시오. 지금 팔당물을 2,500만 수도권 인구가 먹는데 수도권 인구는 다 썩은 물 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군요. 하여튼 그래서 그 얘기를 뒤에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이런 말이 이제 교과서에 나오긴 나오죠. 정체된 물에서 녹조가 잘 생긴다. 흐름이 넣어진다. 근데 정체된 물이 왜 그러면은 녹조가 잘 생기느냐 그걸 한번 봐야 돼요. 첫 번째 하나는 이제 이 녹조의 식물성 플랑크톤이 물과 이렇게 이동하면서 속도감을 느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안에 물이 있는데 가는데 우리가 KTX 타고 움직이도 우리가 속도감을 못 느끼는데 갑자기 속도가 천천해졌다 녹조가 생긴다 종이 바뀐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말이 안 되고 왜 정체된 물에서 녹조가 잘 생기는가 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체된 물은 물 속에 있던 유기물이 바닥에 잘 가라앉아요. 퇴적이 돼요. 또 퇴적된 유기물이 이제 분해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화철이 사용되는 거예요. 이 말은 맞는 말이죠.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바닥에서 이제 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산화철이 말입니다. 인과 함께 가라앉았다가 그렇죠? 가라앉았다가 이것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인이 이 산화철이 사용되면은 다시 이제 인이 용출되는 거죠. 그래서 인이 증가해가지고 녹조 발생이 증가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가라앉는 것보다도 위로 나오는 게 많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정화되는 거지요. 그러나 가라앉는 것보다도 위로 올라오는 게 많으면은 뭔가 하면 인이 증가해가지고 녹조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군요. 저 경우가 뭔가 하면은 녹조가 정체된 물에서 녹조가 잘 생기는 거죠. 예. 이렇게 되려고 그러면 뭐냐? 인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했느냐 하면은 정말로 그러면은 4대강 보 때문에 예. 인이 증가하느냐 안 증가했느냐. 하느냐. 그걸 지난번 해봤잖아요. 해보니까 뭔가 하면은 낙동강, 여기 뭐 영산강, 금강, 남한강까지 100% 다가 뭐냐. 16개 모든 보에서 20 내지 80%가 인이 감소한 거죠. 예. 많게는 80% 감소한 거죠. 예. 근데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더 가져볼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거는 연평균이니까, 연이니까. 연의 전체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혹시 녹조 생길 시기에 여름에 증가할 수 있잖아. 다른 때는 그냥 감소하더라도 말이에요. 예. 그걸 다시 뭐 했는가 하면은 계절별로 그걸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계절별로 따지나 그걸 우리가 시즌을 랭크섬 테스트라 해가지고 저걸 한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다 나눠가지고 예. 여름철 녹조가 생길 때 혹시 바닥에서 인이 올라와가지고 정체된 물에서 녹조를 발생시키느냐 예. 그걸 확인하기 해가지고 저 노란 데가 다 여름입니다. 예. 해보니까 남한강 일부 지점을 제외하고 모든 보에서 95% 신뢰도를 가지고 30 내지 80%가 다 감소한 거예요. 여름도 감소했고 남한강은 단지 뭐냐 저기 보면은 일부 지점에서 7 내지 한 25% 정원했죠. 저기 보면은 저 바로 위에 있는 그겁니다. 가운데 세 번째 있는 겁니다. 노체인지라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감소했고 95% 신뢰도는 미흡한 거죠. 실제로는 감소했지만 95% 신뢰도에 이르는 감소 정도는 아니다는 거지 증가했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아닌 거군요. 예, 전체적으로 결론이 뭐냐? 녹조 발생 시기에도 퇴적물로 인한 인정가는 없다는 거죠. 그 결론은 뭐냐 하면은 정체된 물은 4대강하고는 무관한 물론 정체된 물에서 녹조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퇴적물에 대해서 용출돼야 되는 거고 4대강에서는 퇴적물에서 녹조 발생 시기에도 인의 용출은 없다는 거죠. 증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체된 물이라는 것은 오해를 줄 수 있다. 이제 그게 제 얘기고. 또 하나가 보면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체류 시간을 단축하고 뭐 그다음에 무슨 황토를 살포하고 황토 살포까지 좋은데 저런 내용이 있어요. 녹제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체류 시간을 단축해 가지고 보를 개방한다. 이게 이게 지금 환경부에서 나온 동영상이에요. 지난번에 이분이 나와 가지고 MBC에 이야기했지만은 물 흘려 보낸다 해 가지고 녹조 안 된다 그랬잖아요. 안 되고 물만 지금 흘려 보내는 거예요. 이분 내용이 핵심이 이거예요. 보개방은 아까운 물만 버리고 수질을 오히려 악화시킬 것이다. 물을 오히려 물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수질은 악화된다. 악화되는 거죠. 악화되는데 지금 환경부는 뭔가 하면은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보를 개방한다. 근데 환경부는 왜 저렇게 무책임하게 그게 저게 이제 잘못된 동영상. 국민에게 오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사실은 말입니다. 보개방은 2013년도에 했어요. 2012년도하고 2012년도에 이제 녹조가 생기고 하니까 2013년도에 보를 개방해봤어요.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녹조 발생 위치만 옮겨지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오는 거죠? 저 낙동강의 상류에 있던 것들이 이제 하류로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죠. 2012년도는 상류에 생겼는데 2013년도에 보를 개방하니까 하류로 내려간 거예요. 저게 뭔가 하면은 이번에도 지금 보를 개방해가지고 이론적으로도 녹조를 줄일 수 없고 단지 위치만 옮기는데 이미 지금 2013년도에 저걸 한번 해봤어요. 해봐가지고 저것이 위치만 옮긴다는 그건데 지금 이번에 했다는 거죠. 근데 저거를 저 유튜브 동영상에 올려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4대강 보 때문에 마치 녹조가 생겼다는 그 오해를 주는 거죠. 저게 저 환경부에서 아마 저걸 누가 했는지 몰라도 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저것도 내가 왜 지난번에 봤지요. 지금 환경부에서 2012년도에
그 당시에 우리 MB 정부 때 저걸 내 가지고 얼마나 큰 이게 지금 잘못된 이게 엄청난 그 충격을 준 거라고요. 예. 지금 잘못된 자료를 내 가지고 그것도 환경부가 원인이 됐고 이것도 뭐냐? 2013년도에 환경부가 이 잘못을 내니까 예. 결국은 4대강에서 중요한 환경부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수질하고 생태계 관리입니다. 예. 뭐 홍수 방지, 가뭄 대책 이런 것들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것도 생태계 문제도 환경부에서 쓸데없는 자료를 잘못 내가지고 이거 역시 엄청난 오해를 준 거죠. 지금 이번에 동영상도 비슷한 거예요, 지금 현재. 동영상 역시도 뭔가 하면은 그 환경부가 왜 저렇게 하나요? 저걸 집단적으로 4대강을 자꾸 문제 삼아서 뭔가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유리해지는 게 있나요? 뭔가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녹조 발생에 대한 아직도 여전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저거를 뭐 유튜브 별로 보는 것도 없지만은 조회수도 별로 없지만은 잘못된 거는 이걸 수정하는 게 낫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어디엔가 또 그게 마치 정부도 인정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저기 잘못 우리가 따져봐야 된다고요.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국민에게 알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저게 OECD에서 나온 자료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단위 면적당 살포량이 OECD 국가 평균 10배다. 보십시오. OECD 평균이 인산이 평방킬로미터 0.9인데 예. 우리는 9.3이잖아요. 질소도 보십시오. 2.2인데 22.4. 한 10배 정도. 비료를 너무 많이 살포합니다. 왜 저렇게 많이 살포합니까? 그게 이제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경사지 농업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비가 오니까 예. 비료 살포를 많이 하는 거예요. 비료 살포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 정부가 국민께 알려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우리가 너무 이렇게 살포를 하니까 예. 이것이 녹조의 원인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빨리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선진국 모양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법을 보호해 나가야 되네. 지금 농림부 같은 데서는 이걸 하더라고요. 예. 즉 토사 유출 안 되고 하도록 이런 것 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농촌 사회가 굉장히 고오염 저소득 사회 축산하고 미르거든요. 근데 이 우리나라의 빨리 농촌을 저오염 고소득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그 사회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아니 그래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귀농 귀촌한 분들의 일지 같은 것을 보면 오히려 저희가 도시에 사는 것보다 농촌의 주변에 보면 더 오염되어 있다거든요. 그렇죠. 뭐 폐 비닐에서부터 뭐 그렇죠. 농약에 뭐 온갖 농약 병뚜껑과 농약 그 빈병들이 널려 있고 그렇게 개탄하는 글을 제가 한번 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그런 거를 우리가 농촌을 저오염 고소득 사회로 바꾸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녹조를 줄이고 말입니다. 국가 환경을 위해서 아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 그런데 비료가 저렇게나 10배 정도나 10배 정도 많이 버리죠. 10배 참 심각하군요.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 보십시오. 낙동강 수계 한번 보십시오. 축산이 저 인구 분포보다도 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에 지금 막 축산이 엄청나게 하고 있어. 우리가 빨리 지금 축산 분뇨 재활용 대책을 하고 있지만 재활용이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퇴비로. 그래서 지금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올드 패스웨이. 옛날에는 축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을 강으로 갔다 이거지. 예. 뉴 패스웨이는 뭐냐? 다시 저것을 리사이클한다. 리사이클 해가지고 지금 그 초지에 비료를 쓰는 거죠. 저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 보급을 해야지 녹조를 줄이는 거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정부에서 나서가지고 하면 좋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십시오. 이게 보면은 이게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될 거예요. 4대강 사업이 말입니다. 녹조 발생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건지 뭔가 한번 적어보십시오. 앞에 있는 저 그림이 낙동강 그림입니다. 낙동강의 고령과 남지 물금에서 관측된 자료예요. 이거 보십시오. 2012년도에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인이 급속히 줄었잖아요.
지금 제일 녹조가 문제되는 게 뭔가 하면 낙동강하고 영산강인데 영산강 보십시오. 영산강도 저게 뭔가 하면 광산이라는 데하고 한평에서 관측한 건데 4대강 사업 끝나고 나서 녹조가 급속히 줄었잖아요. 인이 급속히 줄었잖아요. 광산에 고령, 남주, 광산, 한평. 광산은 왜 저렇게 높았습니까? 광주 밑에 나오는 것들이. 그 광주시 하수처리장 뭐 그 위에 나오는 뭐 이런 것들이 축산 뭐 이런 게 나와 저기 굉장히 높았죠. 높아가지고 엄청 지금 그 4대강 사업. 소위 뭐 영산강은 말 그대로 뭐 쉬운 표현을 하면 똥물이다 할 때 그게 저런 상황이죠. 저런 상황이고. 그 지금 통계 처리를 안 하더라도 아까 그 그림을 봐더라도 말입니다. 그 그림에서도 보면은 여기 보십시오. 저렇게 높던 것이 4대강 사업 이후로 저렇게 줄었으면은 저걸 누가 봐도 저게 4대강 사업이 녹조 발생을 줄이는 사업이지. 마치 저게 뭐 일으켰다는 사업으로 이 자연의 모든 기록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함부로 말을 잘못하면은 말입니다. 이게 다 남게 되는 거죠. 보십시오. 또 이제 몇 가지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4대강 사업으로 녹조가 발생했다. 이게 지금 완전 날조된 거짓말이죠. 이게 지금 잘못 알려진 거죠. 또 한번 보십시오. 앞에 우리 봤지만은 괴생물질 이것도 날조된 거짓말이죠. 쭉 정리를 한번 보십시오. 생물종이 사라졌고 생태가 파괴되었다. 마찬가지죠. 지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수질이 나빠졌다. 수질이 지금 훨씬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주기이겼다. 이것도 지금 완전히 지금 뭐 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 나왔지만 고인물이 섞는다. 나는 이 말 들으면 당신 머리가 썩었다. 아까 이야기했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전 세계 말입니다. 호수물이 강물보다 훨씬 수질이 좋아요. 전 세계. 아, 그렇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근데 호수물이 다 고여 있잖아요. 그렇군요. 보십시오. 아까 보십시오. 거기다가. 근데 고인물은 썩는다는 게 왜 나온 겁니까? 그거는 이제 어떤 사회 현상을 빗대고 말입니다. 이게 이제 원래 그건 뭔가 하면은 원래 고여 있는 물이 뭔가 하면은 말입니다. 계속 비가 흘러 들어오면서 외부에서 낙엽 같은 게 들어오고 증발하거든요. 농축되는 거죠. 고여 있는 물이라는 게 원래가 뭔가 하면은 농축이 잘 돼요. 유역에서 비가 오면은 토사 같은 실려오잖아요. 가라앉지요. 그 다음에 이제 햇빛이 딱 내려지면 다시 올라가잖아요. 이게 응축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적어도 이 수질을 공부하고 물을 공부하는 사람이 고인물이 썩는다. 웃기는 이야기죠. 팔당에 다 고여있는, 팔당물이 훨씬 더 4대강 보보다도 오래 고여있는데, 그러면 우리 수도권 모든 주민들은 썩은 물 먹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지금 대전에 뭐 대청호, 광주의 동복호, 전부 고여있는 저 물.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통 뭐 이 집 지을 때 뭐 이런 때 또는 연못을 만들잖아요. 그때 물을 썩게 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그 물을 썩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 유입되는 물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그 결국은 물이 썩는다는 것은 뭔가 물 속에 유기물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유기물이 들어있을 때 들어있으면은 흐르든지 말든지 말입니다. 다 썩게 돼 있죠. 그 소양호 보십시오. 왜 썩어 그 물이? 엄청 고여 있는데 몇 년씩 고여 있는데. 그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18,000개 저수지가 있는데 다 고여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썩은 물로 농사 짓습니까? 아니죠. 지금 완전히 생각을, 그것도 일반인들이 저런 말을 쓰면 이해가 되는데 적어도 이 수질을 공부하고 환경공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한다는 그 자체가 말입니다. 잘못된 이야기지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죄송합니다. 당신 머리가 썩었다. 정규재 머리도 썩었다고. 또 하나 보십시오. 아까 지난번에 우리 이야기했죠. 제자해나 원시하천 해야 된다. 보십시오. 전국 곳곳이 원시하천인데 지금 4대강 볼륨 몇백 킬로 정도도 원시하천 하면은 우리 못 살아요. 우리 국민 어떻게 살아요? 지금 5천만이 여기서 산업 활동도 해야 되고 농업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는데 저것마저 원시하천 하면은 말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다 그러면 원시하천 하고 있느냐? 본류를. 그걸 지금 그때까지 했는 내용들을 정리한 거지. 난 그 전에 몇 가지 묻고 싶은 게 뭔가 하면은 사업 전에 4대강을 가본 적이 있나? 저는 다니면서
다 조사를 하고 했지요. 예. 낙동강도 논문도 쓰고 뭐 영산강도 가보고 뭐 금강도 가보고 한강은 원래 내 주로 연구하던 데고. 그런데 저 한번 안 가보고 저런 소리 하고 있고 또 거기다가 강 가지고 논문 한 편 제대로 써봤느냐 이거지.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네요. 그리고 적어도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4대 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선진국의 강 관리를 한번 공부를 해봐야 돼요. 예. 템즈 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라인 강은 어떻게 하고 있고, 뭐 미국의 미시시피 강은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걸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이거예요. 우리가 4대 강 사업의 진짜 가치를 알려 그러면은 예. 우리 한반도, 우리나라의 물을 좀 알 필요가 있고. 예. 그래야지 이 4대강 사업의 진짜 중요성을 이제 아는 거죠. 예.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지금 저 밑에 특히 질문 한반도의 물을 아나 예. 4대강 사업의 진짜 중요성 우선 한반도 물부터 좀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예. 한반도의 물은 계절 편차가 크다. 예. 여름철에만 내린다. 예. 또 이 말하자면 빗물이 흘러가는 그 구간이 짧다. 예. 예? 예. 뭐 말하자면 태백산으로부터 예. 인천의 예. 한강으로 빠지는 그 구간이 예. 굉장히 짧아서 금방 다 흘러가 버린다. 이런 정도거든요. 그거는 조금 더 고급 코스고 그 전에 뭔가를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4대강 사업의 진짜 중요성을 알려 그러면은 이걸 한번 알아야 됩니다. 이 4대강에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느냐 이걸 알려 그러면 우리나라 물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알려 그러면은 흔히 이런 시험을 합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가 해당되지 않는 말은 첫 번째 가뭄과 홍수의 나라. 해당되는 말이네요. 그렇죠. 두 번째 물거릇 부족 국가. 그렇죠. 세 번째 물 부족 국가. 그죠? 네 번째 물안보 취약 국가.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것도 자주 씁니다. 물 전공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물관리 바보 국가다. 옛날부터 써왔던 말이에요. 아, 그래요. 한번 봅시다. 왜 그런지를. 뭐라는 개념도. 워터 시큐리티 있죠. 들어봐야 되겠는데. 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 지금 앞으로 기후변화하고 물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특히 세계의 물 사용량이 지금 지난 20세기에 9배 증가했어요. 20세기가 20세기 초에 비해서. 예, 100년 동안 전 세계 물 사용량이 9배 증가했어요. 그 9배 증가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뭐 말하자면 산업용, 뭐 가정용,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하면 인구가 4배 증가했고, 20세기 100년 동안에 경장 면적이 5배 증가했어요. 산업 생산량이 40배 증가했어요. 예. 경제 규모도 14배나 그래 증가했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 20년마다 물 사용이 2배씩 증가해왔다. 그리고 앞으로 물 사용이 증가할 곳이 가장 많이 증가할 곳이 어딨냐? 이 아시아 지역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면은 봐요.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그래서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 우리가 하나하나 봅시다. 우리나라가 이 가뭄과 홍수의 나라라 그러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삼국유사, 삼국사기에 계속 나옵니다. 봄과 여름에 가뭄이 왔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흉년 때문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가지고 백성들이 굶주렸다. 그 더 충격적인 거는 저거예요. 지금 삼국유사에 이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참. 보십시오. 또 나온다고요. 흉년이 들어가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이 계속 사람 잡아먹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기록에 나온다고. 거기다가 보십시오. 고려 때는 뭔가 하면은 고려 때도 보면은 여러 저작거리에 인육을 팔았다 이런 기록도 나와요. 가뭄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특히 공민왕 때 보면은 가뭄으로 영남 지방 백성의 반이 죽었다 이런 내용도. 가뭄이 굉장히 우리나라가 가뭄과 홍수에 나라. 저게 이제 조선왕조 때 이 490년 동안 100여 번의 가뭄이 있었다. 앞에가 이제 가뭄이고 뒤에가 홍수인데 이런 왕들은 자기 그 재임 동안에 엄청 재수없는 거지. 계속 가뭄, 계속 홍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세계 최초의 처구기를 발명했어요. 1441년. 세종대왕이 직접 나서가지고. 왜 그러냐.
그 당시에 그나마 이걸 알아놔야지. 예. 이 처국이 이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저렇게 가뭄과 홍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언제 비가 오고 안 오고를 관측해가지고 거기에 농사를 짓고 하려고 한 거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가뭄과 홍수의 나라냐? 이유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우리는 지금 대륙성 기류가 내려오면은 이게 건조하고 해양성 기류가 올라오면 습하거든요. 그래 지난달까지 엄청 가물었다가 갑자기 또 습하잖아요. 예. 그 비가 막 홍수가. 지금 뭐 최근 뭐 한 보름 그렇죠. 사이에는 예, 거의 뭐 비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뭄과 홍수가 계속되고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연호가 없는 나라가 드물어요. 일본의 비하호도 엄청 커요. 예. 그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또 하나가 뭔가 하면 국토에 자연호가 전무하다. 자연호가 있긴 있지요. 뭐 속초에 송지호라든지 예. 강릉의 경포호라든지 조그마한 것들만. 예? 우리 뭐 석촌호 이게 무슨 호수입니까 이게? 그런 호수들만 좀 있고 전부 뭐 아무 없는 거. 그걸 전부 다 뭔가 우리가 인공댐 만든 거 아니에요? 예. 보십시오. 그리고 이게 이제 그나마 이 처구기로 이제 관측된 거죠.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 처구기가 일찍 있어가지고 과거에 우리나라에 어떻게 비가 왔느냐 다 기록이 남아 있어요. 계속 저게 연거인데 어떤 해는 엄청 비가 왔죠. 2,500mm 오고 어떤 해는 500mm 오고 계속 저게 그 19세기 후반에는 정말 고생했겠군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은 30년 대가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30년 대가뭄이 말입니다. 예. 조선왕조 멸망의 원인이 이게 물 전공하는 사람 다 알아요. 왜 우리나라가 전쟁하면 제대로 못하고 일본에게 나라를 통째로 넘겨줬느냐. 그 이면에는 뭔가 하면은 백성들의 피폐한 살림이 있는 거지. 가뭄 때문에. 그렇군요. 그래서 아니, 여기 저 그래프만 봐도 제가 바로 그렇죠.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뒤에 한번 보시면 말입니다. 그랬군요. 저게 지금 다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 시기가. 가뭄의 주기가. 저 시기가 다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보십시오. 동학농민혁명이 떠난 거예요. 예. 동학농민혁명도 보십시오. 여기에 19세기 밀란 중 하나가 이 기근인데 예. 이때 뭔가 하면은 그 저 동학농민혁명이 바로 저거 아닙니까? 예.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만석보를 만들어 놓고 그 물을 팔아먹고 하니까 그게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지금도 그냥 그 역사에 남아있어요. 그 재밌는 거는 뭔가 하면은 조선왕조에 처음 나오는 게 용벼천가가 나오잖아요. 예. 용벼천가에 저런 이야기가 나와요. 셈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안 익어친다. 예. 저 얘기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 하나는 뭔가 하면은 가뭄이 그만큼 흔했다는 이야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가뭄이 그만큼 무서웠다는 이야기. 예. 그런데 저 나라가 보십시오. 조선왕조가 멸망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 가뭄이에요. 아니 실제로 이 환경이 국가나 어떤 특정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하는 소위 환경의 세계사적인 그런 관점이 있는데 조선 후기 1905년까지 30년 가뭄이 조선의 멸망의 원인이었다. 아 그렇군요. 그게 다 저는 지금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예. 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 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이 사실은 이제 보니까 저수지가 없거든요. 예.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수탈하기 위해서는 뭐냐? 뭐 어떤 정산이 되어야 뭐 뺏어갈 게 그렇죠. 있죠. 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조금 달라졌을지 모르지. 지금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18,060개 저수지가 있다. 예. 그 중에서 53%가 일제강점기 이전에 예. 그때 만들어요. 그 이후에 우리가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뭐 이래 했던 거죠. 아니 그래서 저게 저 조정래라는 작가가 그 태백산맥 이런 데서 무슨 전북의 무슨 지역에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뭐 일본이 들어와서 절반이나 뭐 가져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순거 거짓말이었대잖아요. 그 지역에 그 완전히 농토가 그냥 가물고 가뭄과 그렇죠. 홍수가 되풀이 되어 가지고 완전히 썩은 땅이었는데 그거를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일본이 와서 수탈해 간 것처럼 조정래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한다고 이영훈 교수께서 지적을 하셨죠. 예.
그 저수지를 그 시대에 만들어서 해야지 얘들이 이제 수탈해 그래. 가는 걸 알고 그렇구나. 일본 애들이 저걸 한 거죠, 지금. 근데 아까 방금 말씀드린 저겁니다. 지금 1901년도에 지금 저 사이클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다시 온다는 거예요. 한반도 가뭄이 이게 가뭄 전공하는 사람 이야기예요. 이걸 하는 사람이 주기가 38년여로 소주기가 오고 예. 124년 주기로 대주기가 오는데 예. 지금 이게 만난 게 바로 이번에 지금 2013년부터 오는 지금 이거다. 지금 보십시오. 14, 15, 16 올해도 지금 앞에 가뭄이 왔잖아요. 예. 지금 뭔가면은 30년 대가뭄 주기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한다라고 추측하는 거지. 와봐야 아는 거지. 그 지금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걸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부경대학교 방재기상연구실에서 작성한 그림이군요. 예, 저기가 제일 저런 연구를 많이 해요. 그 30년 대가뭄이 다시 나타날 이 저 두 주기가 같이 만나는 때다라는 이야기죠. 하여튼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가뭄과 홍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이 물그릇 부족 국가다. 우리나라의 모든 이 지금 다목적 생공용수 하구댐 해가지고 130억 톤이에요. 예. 근데 지금 4대강 사업 해가지고 이제 11억 7천 톤을 만들었죠. 아, 추가로 만들었죠. 그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142억 톤 정도 있는데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일본 열도가 만들어질 때 생기는 그 자연호가 예. 275억 톤이에요. 비와호라는 게 저기 이제 한자로는 비파호입니다. 그렇죠, 비파호. 생긴 게 이제 비파처럼 생겼다 그래서 예. 비파호인데 비와호가 우리나라 비와호 하나로 우리나라 전체 물그릇보다 크군요. 우리나라 전체 물그릇 한 두 2배 배군요. 되죠. 2배. 그런데도 쟤들이 인공댐이 큽니까? 그렇죠. 2,600개 정도 만들어 놨다는 거, 쟤들도. 이번에 일본 그 중국의 삼엽댐 한번 보십시오. 예. 393억 톤. 이것도 우리 한 3배 좀 되죠. 예. 댐 하나가. 예. 그 뒤에 일본 그 중국의 포양호, 동정호, 태호 뭐 포양호 저것도 아마 252억 톤인가 좀 될 거예요. 예. 동정호 279억 톤인가 뭐. 예. 그것도 엄청난데. 거긴데도 지금 보십시오. 중국이 인공댐이 19,000여 개다. 그 물의 세계에서 뭐 저거 나오잖아요. 그 이야기 나온다고. 무슨 이야기 하면은 중국의 인구가 왜 13억이 됐느냐. 중국 사람들은 뭐 애 놓기 좋아해가 13억이 됐냐. 그게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예. 식량이 그만큼 유럽이나 다른데. 예. 그 식량이 그만큼 풍부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옛날부터 치산 치수를 잘해가지고 예. 물 관리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보십시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국이 세계의 대댐의 반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이 우리 어설프게 해요. 저 굉장히 저 물을 많이 관리를 하는데. 뭐, 또 황제 시절부터. 거기다가 양저강이 황하강보다도 그 물 수량이 15배 많아요. 예. 많은데 그래서 뭔가 하면 남수 북조라 해가지고 양저강 물을 지금 북쪽으로 올리잖아요. 예. 그런 것들 해가지고 저거 하고 있고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 5대호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22조 6,840억 톤. 지구에 있는 지표담수, 지구에 있는 호수하고 강물을 다 합하면은 그 중에 5분의 1은 저기 있다. 미국 5대호는 아예 뭐 비교도 안 되는군요, 우리. 엄청나지? 그게 저기 있고, 거기다가 인공댐을 7만여 개를 만들었고, 저게 미국의 댐 만드는 시기예요. 주로 언제 한참 미국이 잘 나갈 때 말입니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보십시오. 저기 엄청 댐 만드는 거지. 저 숫자입니까? 네,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년 같은 경우에 19,576개소의 댐을 만들었군요. 그렇죠. 어허. 저기도 보십시오. 엄청 80년대가 아니고 70년대 아니, 60년대. 60년대. 60년대에 19,000 뭐 이런 만들었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좀 볼 거는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4대강 사업을 해가지고 11억 7천 톤을 만들었는데 예. 이 4대강 사업의 본은 말이에요. 다른 댐하고 달리 물이 잘 마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예. 소양호가 마르더라도 4대강 이 보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그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소모수와 해기수란 말입니다.
예. 우리가 물을 끓여 쓰잖아요. 예. 물을 이제 끓여 쓰면은 생공용수, 뭐 농업용수로 쓰잖아요. 쓰면은 예. 일부는 소모수라 해가지고 말입니다. 날아가 버리든지 땅으로 들어가 버리든지 없어지는 거지. 예. 그게 소모수예요. 그 다음에 일부는 뭐냐? 리턴 플로라 해가지고 회기수라 그래요. 예. 그 4대강의 물은 말이에요. 보에 있는 물은 이게 계속해서 회기수가 들어오는 거죠. 낙동강에 물이 쭉 오면은 말입니다. 중간에 농사 지었다가 회기수가 다시 강으로 들어오고. 들어오고 다시 강으로 들어오고 그렇군요. 그게 미국 애들이 그렇게 보를 만들고 유럽 애들이 라인강에 뭐 보를 만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회기수를 그냥 두면은 바다로 가버리잖아요. 그 회기수를 마지막까지 이용하기가 제일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 4대강에 보 만들었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지금 뭐 요즘도 보이 그거 나오대요. 요즘도 보니까 뭐 얼마 전에 보이 가뭄 나올 때 뭐 소양호의 물은 말랐지만은 4대강 보의 물은 마르지 않는다. 당연한 거죠. 왜? 회기수가 들어오니까. 아, 그렇군요. 리턴 플로우가 들어오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 11억 7천 톤의 4대강 보의 물을 모았지만은 저 물은 다른 이 저수지의 물이라든지 다른 호수 물보다도 마르지 않을 물이에요, 저게. 왜? 리턴 플로우 때문에. 회기수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게 우리한테는 유용한 물그릇이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또 하나 이제 물 부족 국가. 이것도 이제 보십시오. 저거 보면은 미국의 인구 행동 연구소에서 물 기근 국가를 18개를 분류를 했고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를 포함해 가지고 9개를 물 부족 국가로 분류를 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92년도에 유엔에서 물 부족 문제가 이슈가 되고 그때 물의 날도 만들고 이랬어요. 예. 그래서 아마 미국의 인구 행동 연구소가 93년도인가 하여튼 그때 이거를 3년도 아니면 4년도 좀 될 그때 분류를 했는데 보면은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게 뭔가 하면은 저기에 우리하고 같이 이 물 부족과 들어가 있는 나라가 모로코, 남아공 뭐 이렇잖아요. 이집트도 있고 사우디도 있는데 얘들은 원래 강우량을 한번 보십시오. 관측 도시 리야드 같은 데는 연에 80mm 와요. 사우디에. 카사블랑카, 모로코의 카사블은 405mm.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 따지면 뭐 비라기보다는 이슬 맺히는 정도군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보십시오. 저기 꽤 있는데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아주 독특한 게 뭔가 하면은 말입니다. 물 부족과 물 난리를 동시에 겪는 이상한 물 부족과. 지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뭐 사우디에 홍수 날 일은 없는 게 제대로 물이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예. 근데 우리는 지금 뭔가 하면은 홍수도 나고 물도 부족한 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뭐 4대강 반대하는 사람들, 땡금슬 반대하는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국가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유엔이 물 부족국가라 하지 않았다. 유엔이 물 부족국가 분류를 안 했어요. 유엔이 자주 이 인구 행동 연구소에 분류한 것을 인용을 했어요. 예. 인용을 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말을 뒤집어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분명히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예요. 예. 왜 그러면 저런 논란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물 부족 국가 아니라는 사람들은 가상수를 몰라서 그래요. 가상수. 가상수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가상수라 하기도 하고 내재수라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하면은 우유 한 잔 만들려고 그러면은 그 우유 안에 들어있는 그물뿐만 아니고 200리터에 대한 물이 지금 필요한 거죠. 왜? 소를 키워야 되니까. 또 소를 키우려고 그러면 뭐예요? 풀이 자라야 되죠. 그게 바로 뭔가 하면 가상수라는 거예요. 인베리드. 최종적인 어떤 물이나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그렇죠. 과정이군요. 거기에 아까 저 보십시오. 커피 한 잔도 우리가 한 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커피 나무가 자라가지고 그동안에 자라는 나무에 들어가는 물 이게 다 뭔가 하면은 가상수예요. 예.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인베디드라고 하니까 금방 이해는 되는데 가상수라니까 이해가 잘 안 되네. 그 버추얼 월이라는 말도 써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면은 지금 가상수 수입국 세계 5위예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물을 수입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식량을 이런 와인이라든지 커피라든지 이런 걸 수입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기서
저기서 저런 걸 수입을 하니까 우리나라가 식량, 저 문제가 뭔가 저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곡물 자급률은 25%고 주식 자급률이 54%예요. 예. 그 우리가 지금 뭔가면은 물 자급률이 56.8%예요. 물을 지금 뭔가면은 지금 거의 한 40% 정도를 뭐냐 외국에서 가져와서 먹고 있다. 그렇군요. 그 물 자체를 수입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입하는 식량 안에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있다는 거지. 그렇군요. 보십시오. 보면은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농산물 수입으로 팔당댐 190개 용량의 해외 수자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 주는데 어떻게 우리가 물 부족국 아니에요, 저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에 크게 기여하는 사람이 누구냐? 외화보러 오는 사람들. 왜? 지금 우리가 식량 말하자면 물을 다 채워주니까. 그것도 그렇고 식량 수입 안 하면은 예. 우리가 지금 식량 자급률이 60% 아닙니까? 예. 만약에 우리가 지금 식량을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생산해야 되거든요. 지금 새만금 5만 거 다 막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나라의 목재를 99% 수입합니다. 예.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 이 목재 수입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산에 나무 다 잘라야지. 광물 자원 90% 수입을 해. 거의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을 지키는데 1등 공신은 뭐냐? 외화를 보러 오는 가지고. 그렇군요. 그렇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보십시오. 지금 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런데 물 부족국 아니냐 이거지. 물이 엄청 부족한 나라들이. 보십시오. 또 물안보 취약국가다. 저게 이제 모든 물그릇을 1인당으로 나눈 거죠. 그 지금 현재 1인당 저수량이 275톤이다.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가 왼쪽에서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예. 에티오피아보다 조금 더 많죠. 참 에티오피아하고 비긴다는 게. 그 우리가 지금 뭔가면은 사막 국가. 예. 우리가 지금 뭔가면은 그 은행에 저금 많이 해놓으면은 없을 때 꺼내서만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지. 지금 물안보 1인당 물로 보니까 우리가 멕시코보다 못하지. 그렇군요. 그렇죠. 멕시코보다. 아이고 멕시코, 차이나는 그건 10분의 1. 그렇죠. 브라질, 호주. 예. 호주도 그렇습니까? 예. 그만큼 지금 그래서 가뭄이 빈발하는데 근데 조금 가뭄에도 지금 제한급수를 해야 되는 거. 실제로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보십시오. 지난번 말씀드렸지만은 충남 지역에 지난 2015년 9월에 제한급수했죠. 예. 특히 우리가 어디에 하느냐 이게 보면은 물공급 시스템 취약성 평가했는 자료 보면은 수도권하고 그나마 부산 저기 빼고는 지금 충청도 충청도하고 전라도 호남 있잖아요. 충청 호남 지방 있잖아요.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조금만 이게 가뭄이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물안보 취약국가죠. 지금. 거기다가 보십시오. 이 뒤에 한번 보십시오. 지난 2009년도에 OECD에서 국가의 물 스트레스 지수 우리나라 1등 했잖아요. 대부분 말입니다. 잘 사는 나라는 이 물 스트레스가 없어요, 별로. 예. 왜? 인프라를 다 구축했거든. 물론 우리보다도 OECD 아닌 나라들은 많을 겁니다. 예. 스트레스 심한 나라들. 예. 근데 OECD 국 중에서는 그렇죠. 예. 저만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안보 취약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물 관리 바보 국가 플러스 에너지 관리도 바보다. 보십시오. 이게 이제 4대강 사업하기 이전에 2007년까지의 이제 홍수 피해 보십시오. 연평균 4조 연평균 이렇게 2002년에서 2006년까지는 피해 복구만 해도 4조 얼마 했다. 그렇잖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사람들도 많이 죽었죠. 지금 태풍 루사 매미 이래가지고 거의 10년간 거의 한 20조 가까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박재광 교수님이 쓰는 슬라이드에 나온 걸 제가 다시 재인용했는데
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수자원 관리를 보고 하는 얘기가 저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번역한 거죠. 매년 가뭄, 홍수, 태풍과 싸우면서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계속 피해를 당하면서 대자연과 맞짱 뜨는 엄청난 민족이다. 라고 이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참. 지금까지 그랬다는 거죠. 계속. 기가 차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예. 또 하나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에너지 한번 보십시오. 예.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은, 저기 데이터가 2011년 건데 세계 10대 전력 생산국이에요. 예. 지금은 좀 달라졌을지도 모르겠죠. 근데 제일 아래죠. 아래 보면은. 이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수력 발전도 꼴등이고. 전체 OECD 중에서는. 총 재생 에너지를 하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재생의 에너지는 꼴찌고. 제일 꼴찌.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하느냐 보십시오. 연간 수조 원의 가뭄 홍수 피해 있고 에너지를 97% 수입하는데 국토의 65% 산이잖아요. 예. 그런데 댐 건설 수력 발전은 지금 계속 뭐 그나마 한번 보십시오.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수력 발전이 2,757기가와트예요. 예. 이번에 4대강 할 때 271.7기가와트를 생산하는 수력 발전 생산 그걸 만들었어요. 예. 그 우리나라 수력 발전의 한 10% 정도. 10%군요. 10%. 네. 상당한 양이죠, 저게. 예. 그런데 이번에 한 보면은 이번에 보개방 해가지고 물 버리는 바람에 물만 버린 게 아니고 아, 그렇군요. 이 전력 에너지 원이 다 빠져나간 거군요. 그렇죠. 보에 물 뺀다고. 지금 보십시오. 지금 126억. 그 지금 물 버리고 에너지 버린 일을 한 거죠. 물 관리 바보, 에너지 관리 바보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어 놓은 거죠. 이게 저 완전히 그 마크를 해 놓은 거죠. 저게. 하이라이트를 한 거죠. 저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그 지금 현재 지금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인데 여기다가 또 많으냐 봐요. 이 5가지가 지금 제가 다 이야기한 거네. 지금. 예, 예. 이게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는 뭐냐? 기후변화 때문에 자연재해가 지금 계속 증가한다. 이거는 우리나라입니다. 지금요. 보십시오. 재산 피해, 뭐 호위, 일수, 추위, 뭐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 아까 그 30년 소위 그 19세기 말에 있었던 30년 가뭄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는 데 아주 참 충격을 받네요. 계속 제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나지 않군요. 예, 그것이 이제 뭐 기상 전문가들 이야기라 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가 지난번에 벌써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걸 알고 그때 이걸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세워가지고 그때 김대중 정부 때도 24조를 편성해가지고 예. 해야 된다. 노무현 정부 때도 벌써 2번이나 했잖아요. 예. 한 번은 42조 편성했다가 한 번은 8조 계획을 해왔잖아요. 예. 우리나라 상황을 알기 때문에 물 상황을 알고 또 기후변화로 인해가 더 심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22조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난리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입니다. 4대강 사업에 진짜 왜 그러면 중요하나. 첫 번째가 홍수 피해 방지 효과. 예. 지난번에 이게 홍수 피해 방지 효과를 알려 그러면은 아주 전국적으로 이 홍수가 와야 돼요. 예. 근데 4대강 사업 끝날 때쯤 돼가지고 온 게 뭔가 하면은 2011년도 저때 준수를 다 하고 예. 보도 거의 뭐 다 만들어 놓고 이럴 때 이제 완공만 하고 있어. 그럴 때 저밭이 맞잖아요. 근데 그 전에 보면 2004년하고 1999년도에 온 거 말입니다.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비교하면은 그때 과거에는 뭐 1,000억씩 들고 피해액이 말입니다. 예. 3,000억씩 들었던 게 어떻게 돼요? 엄청 줄었잖아요. 거의 뭐 무시해도 될 정도군요. 그 요걸 전체 보면 이러대요. 99년도에 5,334억 됐던 것이 지금 100분의 1로 줄었다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양의 강우가 왔는데.
효과가 있었던 거지 분명히. 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거를 다 계산하고 물 전문가들이 얼마 정도 비가 와가지고 얼마 정도 빠져나가야 되고 이거 다 계산해가 준설하는 거예요. 예. 그냥 무턱대고 준설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 거고 보십시오. 17명이 있는데 이게 줄었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것도 뭐 피해액이 2조. 5조 6천이군요. 그렇죠. 그 피해하고 총 복구비가 엄청 줄은 거 아니에요. 그렇군요. 예. 저걸 보고 저게 다 뭡니까? 저게 저 국민안전처에서 2015년도 나온 자료예요. 예. 그 저거를 좀 잘 알려가지고 국민들한테 알리고 그러면은 저 반대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를 안 할 건데 예. 엄청난 지금 가짜 뉴스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해외에서 보십시오. UNEP에 이분도 이 사무총장이 했던 이야기 아니에요. 4대강 살리기가 진정한 녹색 투자고 녹색 성장 선도국이다. 보고서에 벌써 이런 것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외국에서는 평가가 좋았죠, 저게. 이거 여기 오면은 UNEP에 뭐 강복원을 통한 녹색 성장이고 여기서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라 UNEP 같은데. 그뿐만 아니고 보십시오. UNEP는 뭐 약자입니까? 뭐 Environmental Program 뭐 이런 겁니까? 예,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이죠. 예. 예. 거기서 이제 가고 OECD도 보십시오. 저기 보면은 이 4대강 살리기에 아주 좋은 거다. 홍수 조절하고 뭐 수자원 확보하고 가뭄 방제. 저 보면 저거 나오잖아요. 일석오조의 효과를 가진 사업이다. 예. OECD도 그러고 뭐 월스트리트 저널도 뭐 굉장히 높이 치수 사업의 성공적 모델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여기 보면은 뭐 국제 물협회 이런 데도 보면은 물부족국가의 혁신적인 적응 전략이다. 이런 식으로 해외에서도 높이 평가했는데 어떻게 우리나라의 내부에서만 지금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근데 정부가 지금 바뀌면서 4대강 적폐 세력이라는 말을 썼죠. 예. 정부가 썼습니까? 아니면 그 환경단체들이 썼습니까? 정부에서 했죠. 그 4대강을 추진했고 4대강을 찬성한 사람을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 국가를 생각하고 우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고 우리 후손도 여기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가뭄과 홍수의 나라, 물 부족과에 살아야 되는데 우리 후손을 생각하고 하면은 저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폐 세력인지 이걸 적극 추진해가지고 이 좁은 국토에 잘 살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적폐 세력인지는 이 국민들이 판단해야 되겠 어떡하겠습니까? 예, 어떻든 이 4대강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좀 됐고 또 오늘 쭉 총정리를 해주셨는데 이 전체 물이 어느 정도 우리가 한반도가 품고 있느냐, 대한민국이 품고 있느냐 이런 개념에서 일본에 우리가 다 합쳐봤자 일본의 비파워 하나도 안 된다는 거는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건 참 충격이네요. 그렇죠. 근데 저런 걸 우리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뭐 강에 회기수다, 소모수다 이런 개념도 저 정도는 참 사실은 상식적으로 알만한데 모르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교육 현장에서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어느 정도는 그죠? 그렇죠. 국민 상식으로도 좀 국토에 대한 이해, 어떤 문명에 대한 이해 이런 걸 위해서 교육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어떻든 적폐 교훈을 잘 들었습니다. 예. 어떻든 박 교수님이나 저나 4대강 세력이기 때문에 적폐 세력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요 얘기 좀 해주시죠.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